자, 배전 설계 흐름도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이 KDS라는 게 이제 국가건설기준센터에 있는 이 31이 설비 설계 코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각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31이 우리 쪽 건축전기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우리 간섭 및 뭐 배전 설비 설계가 그 다음 코드 기준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옮겨 놓은 거고, 우리가 항상 외웠던 부관배가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에 개정될 때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된 원인은 향후에 KC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재개정하겠다라고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정안만 나왔지 실제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점수를 잘 받고 싶으니까 이 중에 KC에서 뭐가 개정됐냐면 이게 개정된 거죠. 그죠? 우리 KC에서 뭐 간섭 분류, 배전 방식 결정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다루기도 하고 바뀐 게 없습니다. 판단 기준에 대비해서. 근데 판단 기준에 대비해서 뭐가 바뀌었냐면 간섭 및 분기 회로 설계가 바뀌었고 보호 회로 규격 산정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흐름도를 이렇게 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을 풀어가겠다라고 서론에도 써주셔도 되고 실제 문제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뭐 배전 방식, 간섭 방식 다 알고 계시죠? 읽어보십시오. 부설 방식도 써놓은 겁니다. 이거 뭐 더 자세히 쓰실 수 있지만 우리 25분 만에 다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써놓은 겁니다. 이거 모든 책에 다 있는 내용일 테니까.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면 얘가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제 이게 이제 개정 아니고, 이게 근데 개정 아닌데 이거는 지금 KDS에서 나온 개정 아니고, 이 내용을 현재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왜 이걸 쓸 수 있냐면 이거 이미 KCG 대한전기협회 그 지침에 우리 과전류 보호 회로 설계 파트에서 이미 이렇게 실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써주셔도 상관이 없고, 앞서처럼 답안을 구성한 다음에 이 파트에서 이렇게 글로스 안 쓰고 이런 플로우 차트를 그리셔놓고 그냥 대충 써놓고 결론 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이제 새로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보실 텐데, 기본적으로 한번 봐보시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항상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런 거 표 만들 때 막 부관배 이렇게 외우셔야겠지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미 BNZ는 다 이거 외우셨잖아요. 이거 안 외우시면 시험 치시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45 IZ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할 건데, 이때 뭘 먼저 할 거냐면 설계 전류를 구할 겁니다. 설계 전류를 구하려다 보니 부하 목록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하 용량을 가지고 설계 전류를 산출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이 설계 전류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 우리 허용 전류가 있으면 표에서 바로 그 단면적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구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구하고 나면 이거는 뭐에 의해서 구해지냐면 도체 단면적이 결정이 돼야 얘가 구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그 사이에 배선 규격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것도 표준값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는 놈으로 선정할 수 있겠다, 그죠? 도체 단면적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이 보호 회로, 이 MCCB의 전격 전류는 우리는 일반 개통과 달리 전격 전류를 선정하는 순간 보호협정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보호협조까지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뭐 다들 이제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기억나시죠? 이거 KC 핸드북에 뭐라고 돼 있냐면 1.45 IZ가
여기가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과부하 보호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뭐냐면 과부하 보호점 어디다 쓰냐면 간선에서 쓰입니다. 우리 변압기에 뭐 쓰입니까? 안시 포인트 쓰죠. 그죠? 우리 변압기에서 안시 포인트 쓰듯이 우리 간선에서는 과부하 보호점이란 용어로 씁니다. 이게 뭐냐? 1시간에 1.45 IZ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1.45 IZ는 여기 있는 내용인데 이게 그러면 여기에 동작 전류는 뭐냐? 얘는 이제 우리 배선의 허용 전류고, 그죠? 여기에 차단기가 있을 텐데 1시간일 테니까 여기는 그게 되겠죠. 한류가 되겠죠. 이렇게 1시가 될 텐데 그러면 요 놈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동작점에 이렇게 봐야겠죠. 1시간. 1시간이 되면 전류가 여기는 과부하 보호점이고 똑같이 1시간으로 잡으면 여기가 우리 기억나십니까? IC 차단기에 보면 이게 주택용 같은 경우에 1.45 배가 된다 그랬죠. 그게 IN이 들어가죠. 차단기의 전격 전류의 1.45배. 여기는 우리 단면적 간선의 1.45배. 그리고 산업용은 1.3배가 들어가죠. 그죠? 무조건 이게 더 크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검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허용전압 강화 검토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는 정상 상태에서의 검토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단시간 허용 전류. 과도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그게 뭐가 있냐? 단락 전류, 지락 전류에 의한 보호 협조가 되는지.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기동 전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나면 최종적으로 도체 단면적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감전 보호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이게 우리 도체 규격 산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뒤에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개정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사실 해설할 필요도 없이 모든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에서 친절하게 교류, 저압 배전 방식이라고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제가 따로 계산을 안 해드려도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쭉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남들이랑 이거 어차피 다 누구나 쓸 테니까 왜 그러면 단상 2선씩 쓰고 왜 우리는 3상 4선씩 쓰냐? 그죠? 그거는 이제 단상 3선씩 안 쓰고 2선씩 쓰는 이유는 사실 배전이 간단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용 전압이 하나인 주택 등에 더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어떻게 시킬 건지를 간단하게 표로 만든 겁니다. 실제 답안에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뭐 이게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우리 그런 게 좀 있으시죠? 우리 송배전 공학 책이나 이런 이제 계통책의 책을 보면 이 배전 전압을 검토할 때 이렇게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계산하고 비교를 합니다. 즉, 한번 보시면 전압을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기준이 뭐냐면 여기에 동일 성간 전압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통은 3상 4선식보다 3상 3선식이 유리해서 3상 3선식으로 돼 있죠. 그 왜? 얘는 절연 비용이 크기 때문에 동일 성간 전압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여기에 공급되는 전압이 루트 3분의 1만큼 3산 3선 4선식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계산값이 다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수용가에서는 특히 저압 같은 경우에는 절연 비용이 600V 이하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케이블 뭐 여기에 맞춰서 안 깎아주죠. 그러면 얘는 220V를 공급하나 380V를 공급하나 똑같은 케이블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들어가냐면 동일 공급 전압을 기준으로 얘는 비교를 해줍니다. 답안에 이렇게 들어가셔야지
이걸 쓰시면 이거는 틀린 답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혹시 잠깐 내가 이해 안 되시더라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순시 전압 강화, 순시 정전, 플리커. 이렇게 품질은 IEEE1로 풀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IEEE에서는 과도 특성이랑 단주기 변동, 장주기 변동, 파형 왜곡으로 이제 나타내는데, 여기 보시면 순시 전압 강화 세그와 순시 정전은 단주기 변동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리고 플리커는 이거는 이제 전압 변동, 전압 요동 뭐 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결국 장주기 변동에 해당합니다. 그죠? 이런 개념을 갖고 우리는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이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순시 전압과 파형은 이렇고, 이건 뭐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지금 영향 및 대책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영향 및 대책을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영향 및 대책, 그리고 여기도 영향 및 대책, 이런 식으로 답안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 순시 전압 강화, 순시 정전, 뭐에 대한 영향,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에 대한 대책, 이렇게 들어가든지. 그죠? 항목을 꼭 맞춰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 순시 전압 강화 되면 뭐가 문제냐, 우리 전동기 VVF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전압이 떨어지면 이거 회전 속도도 바뀌고 토크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동기 품질에 아주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VVVF를 제어하는 인버터에서 이거 전원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죠?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MC도 이거 마그네틱 스위치 컨택터에서 이 전동기 전압을 공급하는데, 이 전압이 일정 이상 떨어지면 얘도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결상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도 차단해 버리고. 근데 MC는 뭐 물론 이제 제기동 방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온이 자기 유지에 의해서 얘는 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차단되면 얘는 재시동 안 합니다. 그냥 꺼져 버리는 거죠. 그럼 사람이 와서 리셋해 주고 다시 켜야 얘가 돌아가는 거죠. 이거 재기동하면 뭐가 문제냐면 핫 커브의 상태에서 기동 전류를 다시 흘려줘야 되죠. 근데 혹시라도 펌핑이 일어나면 이거 타버리죠. 그죠? 그래서 얘는 재시동형을 잘 안 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전동기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이런 LED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깜빡하고 끝나겠지만, 투광등은 얘는 전리가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재시동이 못하죠. 그죠? 그래서 소등됩니다. 그리고 PC 같은 경우는 껐다 켜지죠. 그러면 메모리가 다 날아갑니다. 근데 우리 고성능 서버 같은 경우에 얘는 휘발성 메모리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거 비휘발성 메모리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따로 이런 식으로 산업체 전압 민감도 곡선이라고 별도로 이 민감 컴퓨터 부하나 이런 협회에서 이런 곡선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는 견디게 만들 테니까 니네 우리한테 전압 공급할 때 이거 벗어나게 전압 공급하면 안 돼 라고 표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한번 보시면 0.5 사이클이라 하면 여기는 과도죠. 우리 IEEE에서. 즉 과도 상태는 우리가 다 받아줄게. 그죠? 대신에 니네 지금 말하는 순시, 이 단주기 변동에서는, 그죠? 니네가 이 이상 넘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향인 거죠. 대책은 뭐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뭐 QV 컨트롤, 이거 뭐 자세히 항상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러면 이 전압 변동은 결국 무효 전력의 변동, 그 다음에 전달 임피던스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걸 낮춰주면 된다.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뭐 어렵지 않으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단주기 변동이니까 얘는 무효 전력을 보상할 때 빨리 보상해야 됩니다. 그죠? 즉시
얘를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소근성이 중요하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무효 전력이 많이 필요한 대용량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온이 되는 순간 콘덴서가 붙게끔 아예 같이 설치를 해 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전입니다. 사실 순시 정전과 이 세그는 영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0.1 PU 이하면 이거를 이제 순시 정전이라고 부르고 0.1 PU에서 0.9 PU 사이를 우리는 볼테이지 세그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얘도 영향이 거의 똑같더라. 그러면 근데 이제 대책은 달라야겠죠. 그죠? 그래서 대책은 뭐냐면 결국 UPS 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UPS 써라. 그리고 부하 기기 측에서도 전자 접촉기가 한번 개방되고 나면 얘는 다시 투입이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한 4초 정도는 혹시라도 전압이 떨어져도 니네 결상 아닐 수 있으니까 개방하지 마라 해서 지연형을 쓰는 거고, 얘는 순시 점등형 안전기를 써라는 겁니다. 혹은 LED랑 혼용하라는 거죠. 요즘에 야외 투광기 LED 많이 쓰죠. 그죠? 그리고 뭐 UVR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얘는 VVVF 같은 경우에는 자동 재시동형을 써라. 근데 이것도 이제 인터락 기능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펌핑 하지는 않겠지만 재시동형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지금 현재 그 순시 전압 강화나 네. 순시 정전이나 네. 그거는 영향을 받는 게 네. 컨트롤 전압이 네. 죽기 때문에 네. 그런 거잖아요. 제어 전압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실제 제어 전압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어 전압은 DPI나 이런 걸로 이제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이 원인을 한번 보시면 이제 개통 측 원인이 있고 수용가 측 원인이 있는데, 개통 측 원인이 발생이 되면 전체가 순간 정전이 일어났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이거는 제어 전원만 포함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전체가 다 그런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제어 개통만 했으면 이거 전력 개통에서 이걸 안 다뤘을 겁니다. 이 문제 자체가 원래 전력 개통 문제고, 실제 기준도 IEEE를 따른 이유는 이게, 그리고 우리가 개통 측 원인, 수용가 측 원인이라고 잡는 이유는 실제 전원도 전압이 강화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원이죠. 제어 전원이 아니라. 그죠? 근데 전력 계통에서 순시 정전, 순간 정전이 네. 일어나도 그 기기는 네. 사실 제어 전원이 없이 그냥 동작하는 기기라면 네. 그냥 그대로 살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다 떨어지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MC도 자기 유지 못하니까 떨어졌고, 네. 이게 MC가 다 전원선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동이 멈추는 게 아니라 이 MC 자체가 차단되니까 전동기가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컨트롤 TR이 죽어서 그런 건데 컨트롤 TR이 죽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수용가 전체가 지금 순간 정전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전 배존선로 자체가 지금 순간 정전이 일어나거나 순시 전압 강화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른 품질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어 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상 제어 전원을 쓰니까 우리 UPS 말고 일반적인 그걸 쓰는 거죠. DPI 같은 걸 캐패시터 달아가지고 쓰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우리 특히 그 전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순간 전압이 조금만 발생을 해도 이게 그 서버들이 다 와장창 깨집니다. 한번 부팅하는데 한 15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순간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우리 CN 그것 때 UPS 화재 때문에 잠깐 돌리는 그 순간에도 전부 다 서비스가 안 되듯이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플리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전압 요동입니다. 전압 요동은 이것도 똑같이 전압 변동인데 뭐가 다르냐면 얘는 지속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즉 장주기 변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원인이 뭐냐면 뭐 기동도 있겠지만 뭐 기동보다는 보통 부하 변동이 클 때, 우리 압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토크 기억나시죠? 토크는 K에 파이에
IA잖아요. 토크가 변하면 우리 사용되는 전류가 변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부하 변동에 의해서 전압이 이런 식으로 전압가가 더 많이 됐다가 덜 됐다가 많이 됐다가 덜 됐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이니까 이렇게 썼고, 실제 계통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분산형 전원의 출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 뭐 그건 이제 사실 우리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답안에 쓰진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분산형 전원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 우리 개기일식이 생겼잖아요. 그 순간 전력 공급량이 급감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전기 요금이 뭐 8,000배? 뭐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 순간에. 뭐 그거는 이제 미국인이 가능한 거고, 우리는 그렇게 못 봤죠. 그게 왜 뛰냐면, 물론 이제 얘도 문제지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출력이 떨어지면 누군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최근에 우리나라는 다 주파수 보정료 ESS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비용 때문에 우리는 이 전압 변동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근데 실제 이거는 뭐 계기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벤트성이고, 막말로 바람 같은 경우에도 많이 불다가 적게 불다가,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그게 있냐면, 대책에 보시면 이렇게 분산형 전원에는 꼭 ESS를 넣으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 DRAVM이라고 해서 인버터에서 전압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최근의 일이고, 어쨌든 우리는 답안을 써야 되니까, 실제 이제 원인은 이런 플리커, 얘는 결국 전압이 바뀌면 이게 두 가지인데, 전압 플리커라는 용어를 쓰면 그냥 전압 변동만 말하는 거지만, 일반적인 플리커는 우리 조명까지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명도 여기 광속 특성인데 전압이 바뀌면 강속이 바뀝니다. 그죠? 근데 전압이 주기적으로 바뀌니까, 얘는 주기적으로 특정한 점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플리커인데, 그러면 광속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전압 변동을 줄여야 된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원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그리고 플리커 평가 기준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사실 뭐 우리 수용가 기준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품질 자체가 원래 계통 측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도 사실 한전 배정 규정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계산치에는 저 델타 V10이라 그래서 우리 10Hz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10Hz를 기준으로 환산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쓰는 거고, 전압 변동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제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예측치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예측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제 이 조명, 이 시감도 개수나 이런 것들을 다 그걸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실측치로 해놓은 거고, 예측치를 전압 변동률로 이렇게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더라. 그죠? 그리고 이거 전압 변동률도 수식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KVA에서 P%R 플러스 X, Q%X인데, 우리 계통에서는 저항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0으로 봐서 계산되니까 저기 무효 전력만 남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단락 용량이고요. 이거는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감 대책이라고 뭐 다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기는 이제 발생 원칙 대책이 따로 있는 거고, 조명 기기 측 대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삼상 전원을 쓰면 뭐 이렇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 상에 하나씩 달라고 하는 거고, 그죠? 이등용이라고 하면 이거 그냥 두 개, 뭐 옛날에 형광등 이렇게 두 개씩 달아 놓으란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 여기 변압기 손실과 효율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것도 이제 뭐 전통적인 문제라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겁니다. 결국 이제 여기 손실은 이렇게 동손이라고, 왜 동손이라고 부르냐면 권선, 동에서 나타난다고 해서 동손이고, 철심에서 손실이 나타난다고 해서 철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동소는 1차 측과 2차 측에서 나타날 거고 철소는 철심에서 나타나겠죠. 그러면 철심에 우리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이 있습니다. 그죠? 뭐 이거는 이제 알고 계실 내용이니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유전체손, 뭐 여자전류 저항손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결국 이제 대책은 뭐냐면 우리 히스테리시스 손은 이 면적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왜 저게 생기냐면 우리 이제 자구가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막 이제 자극의 방향이 이게 자극이라 그러면 이게 다이폴인데 이 방향이 무질서하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딱 그 여기 자개가 발생이 되면 얘가 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이거 바뀌었다가 교번 자개에 의해서 반대로 들어오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배향이라 그러는데 이 배향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데 우리는 약간 저항 성분처럼 지연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게 아니죠. 올라갔다 내려오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양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자력 HC라고 부르죠. 그러면 실제 히스테리시스 손을 경감시키는 가장 큰 방법은 얘를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HC죠. 즉, 이 보자력을 줄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면적을 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BM은 줄이면 전압이 떨어집니다. 왜? 우리 E는 변압기에서 E는 4.44 FM 파이 M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파이 M이란 건 이거 BM에 해당될 테니까 얘가 줄면 우리 전압이 줄어들죠. 그래서 얘를 줄일 수 없으니 보자력을 줄입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뒤에 나오겠지만 아몰퍼스 메탈, 이거 비정질 형태로 쓰던지 아니면 자구를 미세화시키는 변압기를 씁니다. 자, 그리고 와류소는 보시면 이렇게 전류가 가면 우리 코일에도 세교를 하지만 철심에도 세교를 해서 진동이 있네요. 이렇게 돌죠. 근데 성청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전체로 회전 못하고 이렇게만 돕니다. 왜?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성청 철심을 하면 철심에 여기 고유장을 올려서 실제 와전류가 적게 흐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효율을 한번 보면 우리 규약 효율과 이제 실측 효율을 나타냈는데 실제 우리는 효율이라 하면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그죠? 입력분의 출력이 되는데 그러면 실제 이 입력과 출력은 변압기의 우리 전격 출력과 전격 입력을 말하는 거지만 규약 효율은 실제로는 우리 부하율에 따라서 사용하는 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적 효율을 하면 실제 전격 전류가 아닌 실제 흐르는 전류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얘는 원래 우리 여기서 말하는 여기 출력은 전격 출력인 VN의 IN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여기서 실측을 하게 되면 뭐 2차니까 2가 붙겠죠. 2N에다가 I2 실제 전류가 되고 이 실제 전류 I2는 부하율 M에다가 전격 전류를 곱해준 게 됩니다. 그죠? 전압은 변하지 않으니까 전류가 바뀌니까 여기 전격 출력에 대비해서 실제 출력은 부하율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죠? 이게 뭐 0.6에서 뭐 0.1에서 뭐 0.9라고 왔다고 치면 줄어드는 겁니다. 자, 우리 뭐 최대 효율 운전점을 이제 우리 항상 계산을 하는데 이걸 지금 뭐 풀어드리진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철손과 동손이 같아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 변압기 시험을 할 때는 항상 전격 전류로 시험을 하기 때문에 시험 성적서에 나오는 동소는 전부하일 때 동소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효율은 실제 이제 실측 효율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하율 m이 곱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손실을 보면 I 제곱 R이니까 i가 mi가 되니까 여기에 제곱이 붙으니 여기가 m의 제곱 I 제곱 R이 되고 얘가 m의 제곱 P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P는 뭐냐? 전격 출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효율이나 손실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근데 우린 좀 더 잘 쓰고 싶으니까 뭘 추가했냐면, 그러면 손실이 부하율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 그러면 효율도 지금 부하율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실제 한번 보시면 손실이 부하율에 따라 달라지니 효율도 달라지고, 우리가 실제 어느 정도 예상된 부하율이 있으니까 다른 변압기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한전 주상 변압기 같은 경우 지금 아몰퍼스 변압기를 많이 지금 쓰고 있죠. 여기 실제 한 3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부하율이. 뭐 이게 옛날 자료니까 요즘엔 잘 모르겠지만, 요즘엔 한 40% 쓰나요? 네, 요즘에 한 40% 된다고 하니.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논리는 뭐냐면 부하율이 낮으니까 아몰퍼스를 써자는 겁니다. 자, 아몰퍼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자료가 없네요. 얘는 여기서 한번 돌아가 보면 얘는 보자력을 획기적으로 줄였는데 대신에 이 BM 최대 자속 밀도가 또 줄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줄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심을 크게 만듭니다. 철심을 키워서 얘는 이 BM을 더 키워줘야 되죠. 그래서 아몰퍼스 변압기는 문제가 뭐냐면 철심을 키워주다 보니까 무겁고 비싸고, 그죠? 시끄럽고 소음도 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쓰냐? 우리는 많이 쓰는 게 자구 미세화 변압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저소음 고효율 변압기라고 부릅니다. 얘는 동손, 일반적으로 이제 얘는 동손에 대한 비율도 줄여도 주기 때문에 한 50%에서 한 60% 정도에서 최고 효율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실제 변압기를 설계할 때 이런 실제 사용될 효율에 대해 그 부하율을 고려해서 변압기를 선정해야 되고, 만약에 용량을 충분히 여유 있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철손을 줄인 변압기를 써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